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관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혹시나 이런 용어들이 낯설게 들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종합적인 주가 지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가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다, 비교적 잘 풀리고 있다는 소리고, 반대로 이게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경제 상황이 뭔가 꼬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한국의 경제 상황이 꼬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핑계대거나 외국에서도 주가가 빠졌다는 소리를 해대는데, 글쎄요, 요즘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은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해외 시장이 요즘 들어가지고 하락하는 폭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요즘 내려도 너무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미국의 경기 호황에 발맞춰가지고 가파르게 상승해왔던 다른 나라의 주가 지수들과는 다르게 우리 한국의 주가 지수는 그동안 얼마 올라가지도 못했으면서 내릴 때는 자기 혼자서 너무 많이 팍팍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최근 한국 코스피 지수의 3년치 그래프입니다. 빨간 네모 박스를 친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요. 그 뒤로 전 정부의 견실한 재정 운영과 그리고 반도체 호황 시절 잠깐 올랐지만 본격적으로 자기 경제 정책이 6개월 이상 시행되기 시작하자 한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일본도 오르고 내리고 등락의 폭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 자체는 올라간 뒤에 등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3년치 그래프입니다.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잠깐의 등락은 있어도 금세 다시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다우 지수입니다. 역시나 2, 3년 전에 비하면 얼마든지 잘 오르고 있는 거죠. 자, 일본 니케이 지수 10년치 그래프입니다. 빨간 네모 박스를 친 부분이 아베가 취임했던 2012년 연말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그 뒤로 로켓을 탄 것처럼 날아올랐죠. 한국에서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반일 감정과 적대감만 가지고 바라보는 아베 정부의 이미지와는 뭔가 너무나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베 정부 집권 이후 일본의 해외 관광객은 3배 이상 증가했고 대졸자 취업률 등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정치는요, 경제적인 성적표로 말하는 겁니다. 성적표요. 경제 말입니다. 경제. 자, 대만 지수도 미국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큼 바보 트롤러들이 아닌 이상 미국 형님들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호황이라는 버스를 다들 얻어 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오버워치 롤에 비유하자면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멱살 캐리가 안 된다고요. 버스에 태워주어도 지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립니다. 한국은 혼자서 최고점 대비 23%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또 모든 경제학자들이 반대했던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기업하기에 나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강성노조 문제라든지 정부가 기업을 괴롭히는 장치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보세요. IMF 시절에도, 그러니까 IMF에서도 한국의 경제 정책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2년간 30% 이상 오르면 어떤 경제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노동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법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강제로 끌어올리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못 버티는 게 당연하죠. 왜냐?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월급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고용과 일자리 자체가 감소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우가 박하다고 불평해왔던 그 하찮은 일자리들조차 이제는 사라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 한번 보세요. 열악한 일자리조차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뒤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허울 좋은 천부 인권이 없기 때문에 저러고 사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과 고집이 저런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저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국가의 미래를 경고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를 않은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저 모습입니다. 기업들이 다 떠나고 경제가 내려앉아 버리면 일반 국민 개개인들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성적이 상위 30% 안에 들던 고등학생의 운명과 2019년 현재 고등학생의 운명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똑같은 노력을 했어도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런 가볍고 하찮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그 믿었던 공무원 임금조차 밀리는 사회, 그리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도 취업할 기업이 없는 사회가 다가온다면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들이 한국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한국인 학생들을 많이 고용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45% 이상 해외 직접 투자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래요.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한국보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게 기업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저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1, 20대 학생 여러분들의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머리가 덜 깨진 3, 40대 사회인 동지들이 많으신데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 수만 개가 저런 식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인들 특유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현대사회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예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한국의 코스피 10년치 그래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들어섰죠. 초반에는 전 정부가 건실하게 운영해준 재정과 그리고 각종 방침들, 그리고 반도체 호황 덕분에 힘입어가지고 주가 지수가 좀 오르다가 이제 한 6개월 이상 본격적으로 자기가 문재인 씨가 고집하던 정책을 시행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 뒤로 불과 몇 개월도 안 돼갖고 쭉 뒤로 파탄 나가지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쭉 내리막길이죠. 참고로 많은 분들이 깜빡 잊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아직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2년 만에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외에서도 한국 종합지수가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짜뉴스인가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국격이 추락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뉴스예요. 이런 게 바로 진짜 뉴스라고요. 이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각종 기업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얘들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자기들 지지율을 지킬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대비하려고 해도 정부가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의 회사 상황을 알리려고 했으나 정부 경고로 공식 보고서로 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위험한 일이 예측되면 당연히 발표할 거는 발표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정상적인 문제 접근 방식 아닌가요, 여러분들? 정부 여당의 고위 간부가 증권사를 방문해가지고 입단속을 시키고 경고를 하고 국민들 괜히 겁주지 말라는 핑계를 대며 실제로는 국민들의 눈과 귀,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 진짜로 가짜 뉴스입니까? 지금 누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좌파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인식, 경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민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강제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의 멱살만 잡아다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해외로 다 떠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숨기고 은폐시키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진정한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살겠습니까? 한국 학생들보다 이 사람들은 수능 점수가 낮아서 그럴까요? 갑자기 국민들의 대학 입학시험 평균 점수가 1, 20점 낮아져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못 살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합격하던 선비들의 학습량이나 암기량이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생들보다 적고 만만했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그렇게 처참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력의 총량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노력의 방향성이에요. 한국 국민들은 충분히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성실하고 일벌레, 돈에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문제점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국제 외교적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기업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근본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공부 잘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게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사회의 20살 이상 성인이라면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잘못 기울어 있나를 바라보실 때도 되었습니다. 잘못된 알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실 때도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